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번외편. 변화의 시작. 의지, 행동, 그리고 환경. 무엇이 먼저일까?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네. 저희가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랑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기 개발, 마인드셋, 또 새해 목표 이런 것들이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에서 좀 달라질 거야. 음. 변하고 싶어. 새로운 내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자기 개발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걸 또 자주 만나게 되는데 네. 그 변화의 시작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야. 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서 바뀌는 거야. 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약간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죠, 느낌의 그렇죠. 그런 게 느낌으로. 있네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럼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걸까? 아니면 행동을 먼저 바꾸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바뀌는 걸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 마음이 바뀌어야 뭔가 변화가 진짜 시작이 되지 라는 말은 우리가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네. 이게 너무 추상적인 작업 같고 애매모호한 거죠. 마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행동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이에서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이걸 주제로 한번 다양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토크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얘기하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덜 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행동을 바꾸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더 덜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행동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쉽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는 확실히 저는 공감을 해요. 그렇죠. 두 가지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최종 목표라면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내 의지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행동이 아닐까. 행동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그 환경까지 넣는다면 환경을 먼저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그다음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면 군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군대라는 환경에 있으니까 행동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2년 동안 마음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돌아오죠.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근데 문제는 그 2년 동안 자신의 마음도 좀 이제 바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의 생활 패턴이라던가 이런 게 쭉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 면에서 봤을 때는 환경을 먼저 바꾸고 환경에 맞춰서 내 행동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은 바뀌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 관심이 생긴 이유 중 하나가 흔히 자기개발 관련된 컨텐츠들이 정말 많잖아요. 책이나 영상 같은 것들. 근데 그 저자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너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시크릿처럼 이런 그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계속 네가 자주 접해야 돼. 그런 주장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그 아침에 오늘의 명상.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 책을 책이 다를 때까지 읽어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일견 설득력이 좀 있어 보여요. 그죠. 뭔가 생각을 계속하고 최면요법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어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 내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 관점이 바뀐 경험이 있나?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뭔가 반복해서 내 스스로 생각이나 어떤 그것을 반복적으로 접해서 컨텐츠를 자주 접해서 바뀐 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별로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우연한 행동,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색다른 경험
어떤 만남 이런 걸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거나 전혀 새로운 경로로 삶이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뭔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반복해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쩌면 또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경험 뭐 그런 것들 그 행동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훨씬 더 변화에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예전 방식의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치료할 때 예전 방식은 마음을 계속 치료하려고 했대요. 마음을 치료해야 결과적으로 이제 보이는 현상이 그렇죠. 변한다. 이렇게 계속 했대요. 그런데 요즘 방식은 이제 보이는 현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웃음 기법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긍정적으로 막 행동하게 하고 더 열정적으로 행동을 자꾸 이렇게 막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도 그 행동에 따라서 따라간다. 마음의 이제 주파수가 맞춰진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말 중에 그 웃음 치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양로원 같은 데 가면 레크레이션 강사님들이 항상 하하 웃어보세요. 10초 동안 웃어봅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어이없는데 재밌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근거들이 웃으니까 행복한 거지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도 이 이야기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마음까지 바꿔야 모든 게 바뀌는 거 이거 마무리가 된다는 건데 마음이 안 바뀌면 아까처럼 2년 동안 군대에서 고생을 해도 2년 전으로 바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바꾸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타인의 마음도 바꾸기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바꿀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바꾸고 싶지만 잘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접근법도 다르게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마음을 바꾸는 그래도 뭐 한 40년 살아왔으니까 나만의 노하우나 아니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나만의 노하우나 이런 게 혹시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바꾸는 시점을 보면 약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틀렸다. 걸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와는 다른 지식이 대체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완전히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그런 약간 그 지적인 측면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좀 납득을 하면 납득이 돼야지 그때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원더님하고 비슷한 사람인 게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그러면 그렇죠. 바로 테니스장에 전화해서 테니스장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서점 가서 테니스 책을 사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럼 어떤 사람이세요? 두 부류 중에? 저는 일단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테니스 책을 사는 사람이에요. 일단 알아야 돼. 알아야 시작하는 거야. 알아야 시작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스스로 납득을 해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년 살아오면서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기본적인 준비만 갖추고 바로 행동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는 걸 보다 보면은 그 결과가 그 선택의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보다. 그 에너지 면에서도 그렇고 시간 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결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준비하는 게 너무 오버스러운 거 아닌가.
완벽하려는 노력이 너무 오버스러운 거고 행동하기가 두려워서 준비라는 핑계거리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마음을 좀 바꾸자 했을 때는 적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납득 가능할 만큼만 조금 했으면 해야 되는 거면은 바로 그냥 행동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되게 게을러지잖아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네.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저는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뭐 하자 요거를 되게 굉장히 정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거 하는 거. 싫어도 그 맨날 데일리 방송으로 만들잖아요. 네네. 팟캐스트를. 그것도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한 2시간 동안 이거 그냥 뭐 싫든 좋든 상관없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것도 습관이라고 익숙해지더라고. 참 인간이라는 건 참. 지금 하고 계신 게 그 시간 관리 기법 중에 타임박싱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을 잡을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그 일을 한다라고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뭐냐. 그것도 사용해요. 그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포모도로 테크닉 25분 5분 25분 25분 집중 5분 휴식. 5분 휴식. 그게 좀 저한테는 이렇게 빡 집중하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맞는 방법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찾아가는 방법이죠. 어찌됐건 변화해야지 안주하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점점 어찌됐건 바쁘게 이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과 행동이 변화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화하기 위한 조언 같은 거? 일단은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일단은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똑같다.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보다는 궁극적으로 마음이 변해야 우리에게 이제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오늘 활량님 말씀해주는 것처럼 새로운 습관 하나를 장착해 보는 거. 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변화 기법들 하나씩 도입해 보면서 버릴 건 버리고 또 남길 건 남기면서 결국 나에게 맞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이 많으신 거예요. 굉장히 많죠. 자기 개발에 관심 많고 많죠. 사실 남들한테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맞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일인데 아니,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마음과 행동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남들한테는 쓰잘데기 그래서 이런 느린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또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맞아요. 공감하고 이유를 드려야 되는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다 가름말을 다 쫙쫙 타가지고 최대한 개념을 세분화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활용해서 해놔야지 또 이야기할 때 잘 전달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뭐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뭐 지식을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금 한 단계 멈춰서서 좀 되게 쓰잘데기 없는 주제 같지만 이렇게 깊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너무 사실 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뭐 얼마 벌 수 있어 이거 계획 짜고 이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되게 개념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도 이야기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해 목표를 세우기 전에 꼭 필요한 이 마인드셋,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원더님 아까 뭐 민수쌤이라고 밝혀주셨는데 민수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민수쌤 오늘 어떠셨어요, 원더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진 않거든요. 없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없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의 의견을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물론 방송이긴 하지만 저 개인 자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다시 만난다면 정말 좋은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목소리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을 다 잡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 목표를 세우러 가야 되겠죠. 갑시다. 새해 목표. 다음 2월 달에는 새해 목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댓글과 그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